아, 그 자기장 실험할 때 자기장에서 그리고 오늘 어차피 19장 할 차례니까 19장을 하면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전기장하고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19장은 자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공부했었어요. 실험에서 했던 내용은 좀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제외하고 또는 요점만 설명하고 지나갈 텐데 사실 실험에서 하는 게 요점이에요. 19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이미 여러분들의 실험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 있어요? 19-6번 여기 6절에 가면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걸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실험한 게 이제 전류고리라고 합니다. 원형 전류 도선을 그냥 전류고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솔레노이드는 실험에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 주 실험했던 건 여기 6절과 7절이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실험은 안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사실 이 긴 직선 도선이나 원형 전류고리는 응용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원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응용은 솔레노이드가 응용이 되는 겁니다. 솔레노이드가 더 실용적인 그런 내용이 되고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중요한 건 6절하고 7절이에요.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역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대전 입자는 그냥 전하라는 얘기죠. 전하. 그리고 힘이 있어요. 자기력. 여기에도 자기력이 있고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도 자기력이 나오죠. 그래서 3절과 8절은 자기력이 어떻게 즉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19-5절과 함께 토크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장은 기호 B로 표시합니다. B벡터. 우리 전기장을 E벡터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자기장은 벡터 B로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자기력이 F가 가해집니다. 자기력. 우리 전기장 보면 똑같이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기력 FE는 QE라고 다 알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F는 QE, F는 이건 이제 결론 뒤에 가면 공부하겠지만 QVB라든지 ILB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왜냐면 곱하기가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력 할 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19-1절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뭐지? 그러면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을 나침판으로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나침반이 바로 이제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과 자기장을 보는데 바로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자석이 자기장을 만든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회로에서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중요한데 이제 자기장을 처음 공부할 때는 자기장이 뭐지? 그러면 바로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주변의 자기적 성질, 그걸 자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석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같은 자기장인데 전류와 자석은 뭔가 공통적인 역할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침반은 그냥 단순히 자석입니다. 왼쪽 그림에 가보면 N극은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스, 남극은 이쪽 흰 바늘은 남극을 가리키죠. 남쪽. 그래서 남쪽을 이제 사우스죠. 이렇게 쓰죠. 그래서 나침반을 잘 돌려서 우리 실험에 쓰는 나침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여기 북쪽이니까 N이 북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놓으면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왼쪽이 서쪽이 되고 이건 알고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그려보면 저기 북쪽, 저기 동쪽, 또 남쪽, 북쪽 이렇게 돼 있잖아. 나침반은 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지구가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라는 얘기죠. 지구가 커다란 자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은 자석으로는 N극이 아니라 사실 S극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S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석에서는 실제는 N극입니다. 나침반을 두면 S극은 N극을 끌어당기고 N극은 S극을 끌어당길 테니까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나침반의 S극은 남쪽을 가리키겠죠. 얘가 S극 되는 거고 얘가 N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항상 두 개의 극으로 되어 있죠. 자석은 두 개의 극. 그래서 쌍극. 자석은 쌍극자다 이런 얘기야. 전기에서 전기쌍극자 공부했었죠.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루는 분자 이런 것들은 전기쌍극자라고 하잖아요. 전기쌍극자. 자기쌍극자는 N하고 S가 이렇게 하나인 자기쌍극자. 유식한 말로 물리적인 말로 자기쌍극자. 쉬운 말로 자석 얘기하자. 자석은 자기쌍극자다. 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여기도 또 임진왜란 우리나라 요즘 막 이순신도 나오고 막 그래서 임진왜란 때죠. 이때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이 나침반 바늘이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해안에 그 배들이 운행할 때 망망대해에 나가면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해라도 뜨면 알겠는데 바다는 매일 해도 안 뜨고 바람도 불고 구름 끼고 그랬으면 금방 조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나침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군도 그렇죠. 군대 가도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별도 없어. 그러면 동서남북 모르잖아. 완전히 조난 당하는 거야. 부대 이탈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디가 내 부대가 어느 쪽인지 항상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 방향 보고 나침반 보고 찾아가면 되겠죠. 별이 있으면 좋은데 그죠? 별도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마그넷 자기 쌍극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옆에 9-1번 그림에 보면 이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해봤을 거예요. 자석을 문구점에서 사면 정말로 NS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얘를 자르면 오른쪽에 N극만 따로 생길까, S극만 따로 생길까 이런 생각 해보죠. 아무리 잘라도 어때요? 밑에 있네, 밑에. 아무리 잘라도 NS가 생겨나고 다시 NS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석은 항상 쌍극자예요, 항상. 자석은 항상 쌍극자다. 이런 얘기. 다이폴이라고 그러죠, 다이폴. 자기쌍극자는 앞에 마그네틱, 다이폴. 전기쌍극자는 일렉트릭, 다이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쌍극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덩어리로 같이 있으면 자기쌍극자는 NS. NS는 항상 같이 있죠. 둘로 쪼갤 수가 없어요. 전기쌍극자는 쪼개면 쪼개지는 거지. 전자, 핵, 양성자 분리되잖아, 그죠? 근데 자석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데 하나하나는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데 N극, S극을 그냥 하나의 홀자극 또는 자기 홀극, 영어로 모노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따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학자는 아마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궁금해. 이게 있다면 노벨상을 탑니다. 없는 걸 찾았으니까요. 그렇죠? 만 아직 만들 수 없다.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 이를 찾기 위해 활발히 연구하지 않아요. 예. 몇몇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찾으면 진짜 노벨상을 타는 거겠죠. 자, 자기장도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역선이 있습니다. 역선. 여기 보면 같은 N극 길이는 서로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N극 길이. 같은 S극 길이도 서로 밀어내죠. 다른 S극 길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마치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들끼리 끌어당기는 것과 유사하죠. 자기장의 형태는 자기력선, 공간에 전기력선을 표현한 것과 같이 유사하게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에 자기장을 표현하는 자기력선이 있다.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에요. 그럼 그 옆에 그 다른 지점을 계속 이어나가 볼 수 있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자기력선이 됩니다. 내려가서 여기 자극 끌었는데 마그네틱 폴, N극, S극, 이걸 자극이라고 하는 거죠. N극, S극. 앞에서 이게 홀 자극인데 당연히 하나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N극은 N대로, S극은 S극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자극이라고 합니다. 좀 내려가서 아래 그림에서 보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우리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렸냐면 양전화, 음전화가 있다면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죠. 나와서 음으로 들어갑니다.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무한대로 갔다가 무한대에서 이렇게 멀리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력선을 그려줄 수 있었죠. 자기력선도 유사한데 자기력선은 이거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옆에 그림처럼 NS가 이렇게 있지만 항상 붙어 있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서는 양에서 음으로 향하는 직접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죠? 하지만 자기력선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S에서 N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책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폐곡선을 이룬다. 폐곡선은 말을 했으면 다 그려놨어야죠. 그렇죠? 그려놨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6개의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가죠. 그럼 S극으로 들어가고 자석 안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는 이렇게 퍼져 있지만 내부에서는 어때요? 자석 내부에서는 완전히 밀집되어 있죠.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자석이라고 하는 거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끊이지 않고 연결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전기력선과는 다른 물리적인 특징을 여러 가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나오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어져 있어서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지. 없던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역선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력선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A번 잘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A번과 같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른 자석이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만 이 S극 말고 또 여기 반대쪽에 분명히 N이 있고 반대쪽에 또 S가 있겠죠. 자, 같은 극끼리는 서로 이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선과 유사한 외부에서는 전기력선하고 똑같아요. 그죠? 양음만 NS로 다른 것 뿐이죠. 이렇게 생긴 자석을 우리가 이제 U자형 자석 또는 말굽 자석이라고 하지. 긴 자석 그냥 휘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죠? 이렇게 휘어놓은 장점이 뭐냐면 이 사이에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균일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이제 N에서 S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자기장이 아주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극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아주 강한 거죠. 극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많이 자기력선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극 주변에서 지구 같은 경우는 북극, 남극의 자기장이 강하죠. 적도가 제일 자기장이 약하고
북극, 남극에서 자기장이 가장 강하다. 그런데 이제 지리적인 북은 지구 자기장, 지리적인 북쪽은 자석으로는 자기적으로는 이제 S극이 되는 거예요. 남쪽은 N극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알았다면, 옛날에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았다면 북하고 남하고 말을 거꾸로 해놨었겠지. 혼동되지 않게. 자기적으로 북이면 뭐 지리적으로 북으로 하지. 남북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용어가. 그죠? 네. 지리하는 쪽하고 이제 보니까 용어가 반대였던 거죠.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 이제. 자기장의 정의. 이 정의라는 말은 너무 모호합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 자기장은 수학적으로 B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자기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하는 방법. 대전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움직일 때는 자기력을 받는다. 이걸 이용해서 자기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전기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기장을 구하면 전기력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런 전기장이 있어요. 이런 전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하를 뒀어. 어떤 전하. 그럼 얘는 전기장 속에 전하를 두면 힘을 받겠지. 그래서 F는 QE를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그걸 알면 얘가 받는 힘으로부터 전기장을 구해낼 수 있잖아. 전기장을 구하면 Q분의 F라고 하는 전기장이 구해지죠. 이런 원리와 똑같이 전기장 대신에 자기장이 있어요. 전기장 말고 이제 자기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기장이 있는데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자기력은 밑에 이제 B를 첨자로 씁니다. 앞에 얘는 이제 E를 첨자로 쓰고 이제 구별해야 되니까 전기력, 자기력을 구별해야 되니까 전기력은 첨자로 E, 자기력은 첨자로 B를 써요. 그래서 B는 그럼 QB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야. 이러면 전기장, 자기장이 완전히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책에 내려가 보면 식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Q-2식처럼 FB는 QE가 아니라 QVB 그것도 곱하기. 그래서 외적으로 해야 돼요. 외적. 그러면 벡터 공부한 사람은 외적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테고 공부하지 않았어도 의미만 잘 알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그림이 9-6번을 보게 되면 여기 전하가 있는데 자기장이 이런 방향이야. 녹색 벡터 방향. 오른쪽 사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전하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V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VB가 나와 있는데 얘는 움직여야지만 힘을 받아요. 이상하죠? 그죠? 예. 특이합니다. 그죠? 움직여야지만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B하고 V 각도가 세타, 이렇게 이제 세타만큼 각을 이룰 때, 이때 얘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면 Q, V, B를 다 곱해요. 일단 세 개를 다 곱하고 한 가지를 더 곱해주는데 사인 세타를 곱하는 겁니다. 사인 세타. QVB 사인 세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되죠. 책에도 다 이렇게 앞에 Q-몇 식이죠. 이게 QVB 사인 세타. 이게 나와 있죠. FB는 QVB 사인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힘의 크기는 이런데 방향이 또 특이해요. 다시 그림에 가보면 방향은 V와 B가 만드는 평면, VB 평면 있죠. V와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B가 오늘 똑같은 그림을 이제 이거 입체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거예요. B가 오른쪽 방향인데 B가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F는 V와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책에도 나왔듯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합니다. 여기 오른손 법칙이 있죠. 오른손 법칙을 A번처럼 사용해도 되고 A번처럼 쓸까요? 그냥 똑같은 그림이네요. 그래서 V하고 그 손가락은 똑같은데 손은 똑같은데 방향이 다르죠. V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같은 그림이네. 그냥 뒤집어 놓은 것 뿐이네요. 그죠? 90도 오른쪽으로 돌아간 것 뿐이에요. V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B 방향을 4개의 손가락으로 했을 때 손을 쫙 펴야 돼. 이거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돼요.
여기 Q가 있겠죠? 양전하 Q가 이렇게 있을 때 B는 오른쪽 방향이고 V는 여기에 거의 수직 같죠? 어쨌든 아래쪽 방향에 있는 그럼 V와 B가 만드는 평면, 이제 이게 VB 평면이에요.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놓은 게 여기에 수직 방향. 그 얘기는 FB는 V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힘의 방향이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힘의 방향이 여기 V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다. 이해하죠? 움직여야지만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벡터식으로 QVB, V 곱하기 B로 표현한다. 지금 얘기한 기하학적 의미가 바로 V와 B를 곱하는데 사익각에 사인 세타를 곱하면 크기를 구할 수 있고 방향은 V에서 B로 엄지손 오른손 방향을 앞에 그림처럼 아래 그림처럼 사용해서 힘의 방향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독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외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V와 B가 수직이다, 얘가 아예 수직이다 그러면 세타가 90도가 되면 그냥 QVB가 돼버리겠죠. QVB, 그죠? 외울 때는 QVB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크기도 QVB, 벡터로 표시해도 QVB, 만약에 각이 90도가 아닌 다른 각이라면 QVB 사인 세타 이렇게 암기하면 되니까. 교재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B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게 B의 정의예요. 정의인데 크기를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QV 사인 세타분의 FB가 되겠죠.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를 보면 이쪽 분자가 뉴턴이죠. 아래는 QV니까 쿨롱하고 미터 퍼 세컨드의 곱이잖아요. 다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다 써보면 뉴턴 퍼 쿨롱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자기장의 단위인데 뭐 알파벳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아예 뭐라고 써요? T로 바꿔놓습니다. 그래 놓고 테슬라라고 읽는 거죠. 잘 팔리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전기자동차 회사도 테슬라고 자동차도 아마 테슬라죠. 이름이 그죠? 여기 대표가 누구야? 네, 일론인가? 이렇게 쓰나요? 일론 머스크? 이렇게 쓰나? 일론 머스크?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를 돌아가죠. 실제는 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는 도는 게 아니라 전자가 구름으로 있는 거예요. 구름. 우리 하늘의 구름처럼 전자가 구름같이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전자는 구름을 만들지 못하지만 한 개의 전자는 이제 확률을 만듭니다. 확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요쯤에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옛날 모형으로는 궤도로 설명하는 거고 현대 물리학으로는 확률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률로. 이 전자도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고 여기 원자핵 있죠? 원자핵도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입자들이 자기장을 만들고 이 자기장을 더한 게 원자의 자기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모든 자기장을 다 합하는 거야. 전자의 자기장, 양성자의 자기장. 전자가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또 전자가 여러 개인 원자도 있잖아요. 각각의 전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을 다 더한 게 이 원자의 자기장이 되는데 이 물질 속에는 원자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있겠죠. 이게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면 자기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게 어떤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자기장이 나타나는 자석처럼 보이는 거고. 알겠죠? 그러려면 이걸 공부하려면 이 입자 물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입자를. 왜? 원자나 입자. 원자는 이 책의 맨 뒷단원에 나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이것들의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의 단위를 테슬라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뉴턴 퍼 쿨롱 퍼 세컨드를 쓰고 미터를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뉴턴 퍼 쿨롱 퍼 세컨드가 바로 암페어가 되죠. 암페어 미터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 동일한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SI 단위로는 테슬라를 쓰죠. 그럼 1테슬라 정도가 되면 얼마나 큰 자기장이냐? 1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1테슬라는 실용적인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도 쭉 내려가 보면 여기 CGS 단위, SI 단위가 아니라 이제 CGS 단위인 가우스를 많이 쓰는데 만 가우스가 1테슬라입니다. 만 가우스가 1테슬라.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지구자기장을 가지고 자꾸 탄젠트 세타 이렇게 구하고 막 그러죠. 그럼 도대체 지구자기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0. 여기 나왔죠. 0.5 가우스. 0.5 가우스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만 분의 1 테슬라 정도 되는 거죠. 2만 분의 1. 지구자기장이 2만 분의 1 테슬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 자석, 아까 먼저 얘기했던 문구점에서 파는 이런 막대 자석 있죠. 막대 자석 가까이 가야 200 가우스 나옵니다. 0.02 테슬라 나와요. 엄청나게 큰 자석. 엄청나게 큰 자석은 어디 있냐면 철물점 같은 데 가면 무거운 자석 있지. 사람이 들기 힘든 무거운 자석. 철물점이나 철 다루는 데 가면 아주 정말로 여러분 가방만한 자석이 있어요. 근데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런 자석 주위에는 한 2,000 가우스 정도 됩니다. 2,000 가우스. 1,000 가우스, 2,000 가우스. 이 막대 자석 근처의 자기장이 한 10배 정도 돼요. 10배. 자기장이 강하겠죠? 그래도 0.2 가우스, 2테슬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 0.2 테슬라. 세봐야 0.2 테슬라. 그럼 1테슬라의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냐면 병원에 가면 MRI 있죠. MRI.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통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통 속으로 사람이 머리 집어넣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 30초, 1분 정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있는지 쭉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자기장이 강한 자기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원자들이 원자들도 하나의 다 자석이잖아요. 그죠? 원자들이 자기장에 따라서 촥 이렇게 배열됩니다. 그랬다 자기장 방향을 바꾸면 다시 얘도 방향을 촥 바꿔요. 그랬다 끄면 다시 원래로 후지부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모양하고 일반적인 우리 몸에 있는 물이죠. 수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체크해서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MRI를 되기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죠. 다른 상처나 아니면 뼈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머릿속에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혈액이 하는 이 혈관 있죠. 혈관 안에 잘못된 혈관들은 없는지 속이 막혀 있는 혈관은 없는지 이런 거 찾아낼 때 뇌 MRI라고 합니다. 뇌 MRI. 뇌 MRI는 자기장이 이건 일반적인 자기장은 1테슬라인데 뇌 MRI는 3테슬라가 나와요. 더 높은 더 민감한 이제 신호를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자기장을 가합니다. 좀 비싼 건 7테슬라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기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또 이 전기 모터로 움직이잖아요. 전기 모터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나온 거예요. 전기차가 나온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모터를 점점 잘 만들어. 그래서 기름으로 돌리는 모터보다 전기로 돌리는 모터가 훨씬 더 제어가 잘 되고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가 없어갖고 배터리를 못 만들었으니까 못 갖고 다녔잖아. 자동차보다 배터리가 더 크면 이상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를 잘 만들기 때문에 전기 모터를 사용해도 배터리를 이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모터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뭘로 돌렸어요? 전차가 있었죠. 전차는 전선을 다 깔아놓은 거지. 전선을 깔아놓고 이 전선에서 두 선을 따와서 이 전차의 모터를 움직였던 겁니다. 크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자기력 지금 얘기한 QVB 요거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른손 법칙을 사용한다. 방향 때문에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VB 이렇게 손바닥을 써서 VBF VBF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 VBF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도나 이렇게 VBF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90도 돌려서 90도 돌려서 90도 돌려서 9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방향을 잘 해서 자, 예제 문제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번 예제 문제 보면 양전화 양전화가 있는데 B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B가 있는 거지 이 공간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V하고도 수직, B하고도 수직이라는 얘기는 VB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한 거죠. V에서 B로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은 내 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책을 볼 때, 그럼 F는 위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V는 나오는 거. B는 오른쪽 아래니까 거의 오른쪽이지, 그치? F는 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감아줘도 돼요. V에서 B로 감아주면 V가 있지, 그 B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위가 되죠. 힘이 위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V와 B가 반대가 됐다 그러면 힘도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만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크기는 QVB가 되기 때문에 QVB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전하량,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그리고 속도 주어진 값. 자기장 2.5 테슬라라고 주어졌죠. 쓰면 되고 사인 60도 해놓고 다 계산하면 힘이기 때문에 뉴턴으로 싹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쿨롱 미터 퍼 세컨드 곱하기 테슬라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하면 그냥 뉴턴 써주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센티미터 퍼 세컨드로 나와 있거나 그러면 다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줘야 되고, 가우스로 나와 있으면 테슬라로 바꿔줘야 되고, 기본 전하량으로 나와 있으면 역시 쿨롱으로 바꿔줘야 되고, 단위만 잘 SI 단위 놓으면 결과식도 SI 단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에 이렇게 이제 힘을 받고 있죠?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냐? MA가 되겠죠. MA. F는 MA, 뉴턴의 제2법칙에 적용해서 A가 나오면 가속도는 1.66 곱하기 10에 15승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지냐? 속도가 1초당 1.66 곱하기 10에 15승 미터 퍼 세크 빨라지는 게 이 가속도잖아요. 속도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방향만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힘이 가해지는데 힘이 항상 V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죠. 그래서 이 힘은, 이 자기력은 V의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 그래서 마치 구심가속도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 내용이 19-3절에 나와요. 본래는 이거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나오고 요 가속도를 설명해야 돼요. 원래는 19-3절 보면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전하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 그런데 이 전하가 자기장의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아래 다음 페이지 그림에 보시게 되면 B번 그림이 제일 보기 좋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기장이 가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위표는 지면을 뚫고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지면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책 뚫고 지나가는 거고, 스크린을 보면 스크린을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X 가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향한다, 이제 뚫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고, 근데 여기 왼쪽 위에 그림을 보면 양전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순간 속도가 V가 이렇게 이 방향이죠. 그럼 V 곱하기 B 하면 V는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죠. B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감아주면 F는 그림과 같은 이런 방향이 됩니다. V의 수직인데 수직이면 이 방향이거나 이 방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로 나오는 것도 수직이어야 되는데 B하고도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 방향이나 이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 방향이 돼요. 이게 완전한 진공이라면 저항이 없겠죠. 저항이 없으니까 속도의 크기가 변할 리도 없고, 자기력도 항상 속도의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속도의 크기가 변할 수 없겠죠.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조금 가려고 하면 자기력이 가해져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또 F가 이런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서 V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꾸게 되면 저항이 없으면 완전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이 공간에 입사된 전하는 원궤적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나오면 항상 또 구심가속도 구하는 게 나오죠.
뉴턴의 제2법칙에 집어넣으면 되죠. 뉴턴의 제2법칙에 집어넣은 결과가 바로 이 결과입니다. 예제에 답이 있어요. 그죠? F는 QVB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죠. m 곱하기 R분의 v 제곱. 이게 구심 가속도. 이렇게 해서 구심력, 자기력이 구심력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놓고 V를 구해보면 m분의 QBR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R을 구할 수도 있죠. 반지름이 얼마인 원운동을 하냐. R을 구해보면 R은 QB분의 MV가 되죠. 좌변, 우변에서 V가 하나씩 약분되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나. 요거나 같은 식이죠. R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QB분의 MV가 되잖아요. 굳이 이런 걸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QVB가 R분의 MV 제곱.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예제에 있는 그림인데 위에는 자기장이 없고 아래쪽만 자기장이 있어요. 직선 운동에서 잘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장 속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력을 받겠죠. V 곱하기 B 하면 V가 그림에서 보면 V가 내려가는 방향이고 B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V 곱하기 B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나요? 여기 들어왔을 때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돌겠지. 자, 지금 돌아오는데 이렇게 힘을 받다는 얘기는 이게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력도 F는 QVB 이렇게 쓰는데 벡터식으로 보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Q의 부호가 바뀌면 이 양전할 때는 얘가 그냥 플러스가 되니까 V 곱하기 B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돼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이 방향이 아예 반대가 되는 겁니다. 힘의 방향이. 음전하라면 양전하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텐데 이게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음전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하가 뭔지 알 수 있고 이 반경을 측정합니다. 반지름 R을 측정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질량, 속도, Q, B 모르는 것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아는 것 말고 모르는 거 하나를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질량을 구하는데 얘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 입자의 질량을 구한 거죠. 그걸 질량 분석기라고 합니다. 질량 분석기. 속도를 구하면 속도 분석기.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대개는 이렇게 나오겠죠. QB가 동일한 어떤 V인 입자를 V의 속력으로 쏘았더니 반지름이 얼마인 원 궤적을 걸었다. 질량은 얼마인가? 이 식에 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질량이 주어졌죠. 질량이 주어지고 근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쓰는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전자입니다. 전자. 자기장이 이런 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속력은 얼마인지는 거꾸로 속력을 구했네요. 그죠? 그리고 대전 입자가 자기장과 각을 이루며 비스듬히 입사한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처럼 자기장과 완전히 수직으로 자기장이 완전히 수직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장의 평행인 성분의 속도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죠. V가 수직한 V도 있고 자기장의 수평인 V도 있는 이렇게 비스듬히 입사된 거지. 비스듬하게. 마치 이 그림은 수직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이 각이 이게 삐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수직한 게 아니라 약간 각이 어긋나 있는 그런 각이죠. 그러면 이 수직한 방향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 완전히 수직한 V 성분만 힘을 받아서 이게 원형 운동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수평 방향인 이 속도, 여기서는 이제 Vx라고 되어 있는데 이 Vx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Vx는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은, 즉 X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나선형 경로라고 하죠.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입자 가속기 중에 한 가지예요.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 그래서 사이클로라고 하는 건 뭔가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트론 그랬으니까 뭐예요? 무슨 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오온으로 끝나면 무슨 장치, 뭐 입자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입자 가속기의 일종이네요. 입자.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거죠. 입자의 속도를.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무슨 뭐 되게 기계 장치. 말 그대로 기계예요, 기계. 그죠? 톱니바퀴도 있고 뭐 이런데 톱니바퀴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면 얘가 이제 원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통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안에가 이 큰 원통이 있죠. 여기 큰 원통. 큰 원통이 있고 아래도 또 큰 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원통하고 아래에 있는 원통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옆면만 여기 보이는 거지. 여기 있는 건 뭐 부차적인 이거는 이제 자석이거나 뭐 다른 아니 이게 자석이죠. 이게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자석이고 이거는 부차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S 자석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안 보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원통 반원통이 있어요. 반원통 속이 비어 있는 반원통이 있는데 이게 알파벳 모양의 D잖아요. D. 그래서 이걸 실제 D라고 해요. D. D가 두 개로 나눠진 반원통 두 개의 D가 있습니다. 이건 속이 뚫려 있어요. 빈통이에요. 빈통.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D 중에 하나의 플러스, 하나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줍니다. 교류죠, 교류. 이제 주파수가 크면 고주파라고 하는 거예요. 교류 전압을 가해요. 뭐 메가헤르츠 뭐 이 정도의 주파수를 가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 공간에서는 전기장이 만들어지잖아. 축전기 속에 있는 부채 두 개랑 똑같아요.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전기장이 바뀌겠지. 그래서 이 D로 전기장을 만드는 거고 D들로 전기장을 만드는 거고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존재하는데 전기장은 어디에서만 존재하냐면 이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로입니다.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제로. 그리고 이 사이에서만 전기장이 존재한다. 자기장은 다 있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작은 것 같죠? 맞아. 안에 있는 D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쪼개져 있는 거죠. 작은 틈이 있어요. 작은 틈. 엄청나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작은 틈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입자 가속기인데 병원에서 핵의학 치료 기구가 있는 병원에 이게 있습니다. 핵의학, 뉴클리어, 그죠? 의학. 이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입자를 가속시켜서 그 입자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라기보다는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돌멩이로 벽을 물방울이 어때요? 물방울이에요. 언젠가는 이 물방울이 시멘트 바닥을 다 뚫어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약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이걸 아주 강하게 맨날 벽에다 자갈을 던져봐. 그럼 벽이 어떻게 돼서 언젠간 다 부서질 거 아니야.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다 부서지겠지, 벽도. 작은 모래알 같이 아무리 작아도 이 작은 모래알이 엄청나게 벽을 빠른 속도로 때리면 벽이 부서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세포가 그럼 그렇게 강하냐? 암세포가 강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암세포만을 딱 죽여야 되잖아. 우리는 그렇죠? 여기 우리 몸에 이만큼 암세포가 있으면 다른 부분 건들지 않고 이 부분만 파괴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 총을 쓰는 거예요. 총. 그래서 원자총을 쓰는 겁니다. 원자. 또는 양성자 총을 쓰거나 양성자를 막 여기 쓰면 이 암세포가 원래 잘 안 부서져요. 잘.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서 우리 인체 조직 같지만 그 세포 하나는 원자 하나는 안 부서진다고요. 잘. 그래서 이걸 파괴 막 총으로 쏘는 겁니다. 또 양성자 총, 뭐 원자 총 이렇게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제 이런 장치가 즉 총 맞으러 가는 거야. 암세포 파괴하러. 핵의학 병실에 간다는 얘기는 암세포 파괴하러 가는 겁니다. 이걸 방사선으로 파괴할 수도 있죠. 알파 입자나 아니면 이렇게 베타 입자. 베타 입자는 전자예요. 감마선 쏘여갖고 근데 잘 안 죽어, 그죠?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딴 데로 퍼져요. 얘만 잘 제거하면 좋은데 한 두세 번 하죠.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치료를 받는데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칼로 싹 도려내면 되는데 도려낼 수가 없잖아. 내가 위에 안 걸렸다고 해서 위를 도려내면 죽는 거지. 폐에 안 걸렸다고 해서 폐를 도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부분 절제해주면 좋지. 그래서 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만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싹 절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벽을 절제하는 거죠. 벽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암은 그래도 괜찮은 암이에요.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벽을 아예 다 이렇게 벽 전체가 암으로 돼 있다 그러면 구멍을 낼 수 없잖아요. 구멍 내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멍을 냈어요. 인조 바이오 물질로 딱 메꿔버리면 가능하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내 몸에 위와 똑같은 위를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줄기세포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세포하고 똑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배양을 해서 착 붙여버리면 한 2, 3일 밥 안 먹어도 착 붙여서 이게 딱 내 몸에 딱 붙어지면 살아날 수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을 죽이는데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총을 쏴서 죽이는 게 바로 핵의학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요법이라고도 하고 화학요법은 이제 화학 물질을 쓰는 거고 같이 해야죠. 자, 사이클로트론에서 대전 입자가 얻는 에너지인데 이 입자가 어떻게 그럼 가속이 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자, 가운데 입자 선원이 있어요. 고주파 입자가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입자는 일단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양성자를 하나 넣어주는데 그림이 없으니 설명할 수가 있나? 여기 아니고 지금 그림이 좀 부족한데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이제 D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D가 되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D가 되고 여기에 이쪽을 플러스 전원에 연결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전원에 연결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입자를 여기 하나 쏙 넣어줍니다. 쏙 넣어주면 얘가 양성자라면 전기장 방향대로 속도가 빨라지겠지? 오른쪽으로 가면 쏙 지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다가 자기장 속이니까 이게 어떻게 운동해요? 원형 운동합니다. 원운동. 이렇게 운동해서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오는 동안에는 자기력이 속도를 빠르게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요. 그랬다가 여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얘가 나올 때 그럼 이제 전기장이 다시 반대가 되잖아.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또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R이 QB분의 MV가 되잖아요. 그럼 속도가 빨라지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돌던 애가 또 빨라지니까 점점 반지름이 커져서 점점 빨라져서 이 사이로 이제 썩 나오게 되는 거지. 빠른 속도로 여기 튀어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가 구멍이 있잖아. 출구가.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적은 되게 암세포겠지? 암세포 많이 쓰입니다. 근데 물리 실험을 할 때는 다른 입자겠죠. 다른 입자. 입자와 입자를 이제 충돌시킬 때 이런 이제 가속기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가속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물리 실험할 때도 쓰이죠. 그래서 이 입자의 속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에너지죠,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 V는 m분의 qbr, r이 qb분의 mv니까 이건 이제 v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걸 제곱하면 v니까요. 에너지가 2m분의 q제곱, b제곱, r제곱으로 에너지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입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위를 줄로 줄이 될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니까. 그런데 대개는 이제 작은 입자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작죠. 양성자, 전자 그러니까 질량이 작으면서 전하량 얼마 가지고 있겠죠. 자기장 속으로 전하가 얼마고 질량이 얼마인 입자가 들어갔을 때 반지름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네. 그때 이 줄 대신에 전자볼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1줄은
약 6.25 곱하기 18승 전자볼트라고 했었죠. 우리 앞에 전기 에너지 공부했을 때였죠. W는 Q 델타 V, 델타 U는 Q 델타 V잖아요. 그리고 V죠, V, QV 공부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전화일 때는 쿨롱이 아니라 기본 전화 E. V는 볼트, 이걸 곱해서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이 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한 20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넘게 되면 속도가 아주 빠른 거겠죠.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싱크로트론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동위원소 분리기에 이용되는 질량 분석기. 방금 전에 이 질량 분석기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어떤 입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입자가 들어가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반지름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R은 QB분의 MV라고 했으니까 원화량 다 똑같고 자기장도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장도 같겠죠. 또 똑같은 속도로 보내면 속도도 같겠죠. 그럼 반지름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질량의 비율을 잽니다. 반지름의 비율을 재면 그게 바로 질량의 비율과 같아지겠죠. 한 놈은 질량을 알고 있는데 다른 놈은 질량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 분석기에 넣어서 반지름만 측정하면 질량이 얼마인지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원소나 또는 이온의 질량을 분석할 때 쓰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만 잘 알아두면 돼요. FB는 QVB. FB는 QVB. 크기 사인 세타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19-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죠.